앞선 도로 위를 달리는 어느 자동차의 제동을 건 후 필요한 움직임 거리가 이라고 합니다. 자, 제동 거리도 제동 거는 것도 물리적인 게 필요해요. 제동 거는 거.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가 처음에 위치요? 속도로 할게요. 속도. 제동을 거는 경우는요. 속도 그래프가 더 없거든요. 속도 그래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치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x는 12t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맨날. 자, 이렇게 쓸게요. 이게 물리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물리가 좀 약간 음수 있는 애를 뒤에 쓰는 경향이 좀 많아가지고 네. 자, 네, 이렇게 쓸게요. 자, 세제곱이에요. 심지어 세제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잖아요. 일단은 제동거리 문제는 속도 그래프로 푸는 게 좋다는 걸 외워두시고요. 속도를 구하려면은 위치를 미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친구 0,12죠. 속도가 0초일 때 속도는 플러스 12죠. 플러스 12. 그리고 원래는 이 친구를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y축이 대칭축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만 그리셔야 되겠죠. 그쵸? 0 이상만 그릴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4초인 것도 맞죠. 자, 제동 문제 잘 보세요. 제동 문제는 속도가 0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자동차가 열심히 와. 이걸로 자동차가 막 빨리 막 달리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멈춰. 그럼 멈추는 거거든? 멈추잖아. 속도가 0이 된 거잖아. 잘 봐.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밑에까지 그려진다는 건 뭔 소리냐면 이런 얘기야. 자동차가 12의 속도로 가다가 멈췄어. 속도가 음수가 되면 뒤로 돌아간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동차가 백을 한다? 그런 자동차를 만들면 이제 답이 없죠. 그렇죠? 전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동차가 뒤로 간다? 멈췄다가? 그럼 뭐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자, 일단 제동 문제. 제동이라는 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뜻이에요.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 다음에 자, 브레이크 건 문제는 속도가 0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계속 0입니다. 계속 0이에요. 4초고요. 2초네. 2초고요. 그렇죠? 네, 속도가 음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 사실 2초까지만 보겠다는 얘기가 더 타당한 얘기가 되겠죠? 그쵸? 이런 약간 물리 현상에 대한 걸 조금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네요. 움직인 거리요. 사실은 얘를 움직인 거리니까 우리 XT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아직 적분 안 배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얘를 그려볼게요. 이 친구를 그리시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이거는 이제 X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T고, 자, 움직인 거리 그려지는데 여기 똑같겠죠? 왜요? 기함수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네, 홀수차만 있으니까 생각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홀수차만 있네, 기함수네, 여기 2루트 3이네, 여기 마이너스 2루트 3이네, 이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각을 어디까지만 볼 거예요? 제동 문제는 속도를 먼저 그려볼 건데 속도를 통해서 속도가 0이 되는 지점까지만 보기로 했죠. 2초까지만 볼 거거든요. 근데 얘는 2루트 3이면 2초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일단 0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가 없을 거고 여전히 0보다 작은 쪽은 없죠. 시각이 과거인 건 없고 두 번째로 0 이상 중에서도 2초까지만 볼 거니까 2초가 딱 여기입니다. 왜요? 프라임이 0 되는 부분이 바로 그 값이잖아요. 그쵸? 프라임 0 되는 게 이 친구의 프라임이 이거고 이 친구가 0 될 때가 2초니까 우리 2초에서 극대 찍는다는 거 알았죠? 자,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나와요? 맨 처음에 위치 0에서 0,0이죠. 0,0에서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6이에요. 16이거든요.
2,16이죠? 2,16까지 자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니까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16입니다. 이거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V를 그려서 속도가 0 되는 시각을 캐치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으면은 위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위치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다음에 양수 부분과 속도 0 되는 부분까지만 딱 잘라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동거리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문제를 잘못 푸는 친구들이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아,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만 구하나 보다 여기까지 구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0부터 16, 16부터 0이니까 32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안 되죠? 뭔 뜻이에요? 0부터 16은 야 여기서 열심히 가다가 멈췄어. 여기가 16의 위치야. 여기가 0이고 그러다가 다시 0으로 백해서 돌아온 것까지 더했다는 거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979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숙제를 냈으면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을 문제예요. 다음 3번입니다. 네. 이 979번 보기에 32가 있었으면 그걸 찍는 친구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자, 982번입니다. 자, 위치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위치 그래프 x, t 꼭 확인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에서는 뭘 확인해야 돼요? 야, y축의 지표가 뭐야? 를 확인합니다. 위치네. 이렇게 그려진대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A보다 좀 0보다 좀 높은 여기가 C랍니다. 위치가 자 읽어볼게요. 0부터 C까지 원점을 두 번 지나냐? 0부터 C까지 원점 두 번 지나냐? 맞죠? 위치가 원점인 부분이 A랑 B 두 번이네요. 위치니까. 자, 니은번 A부터 B까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냐? 자,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냐를 알려면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속도를 알려면은 이 친구를 미분할 건데 다 아시다시피 이거 2차 함수 개형이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기울기가 0인 부분이죠. 속도가 여기는 기울기 음수 여기는 양수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A랑 B 사이에서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인 거 아시죠? 1차 함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1차 함수 한번 그려보는데 1차 함수가 0이 되는 부분 V가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부분 얘가 여기겠죠? 0 되는 부분? 어렵지 않죠? 자 어때요? A부터 B까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니까 속도가 뒤로 가다가 양수로 가는 거니까 방향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얘는 틀렸죠? 한쪽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자, 0부터 C에서 운동방향 두 번 안 바뀝니다. 운동방향 지금 보세요. 0부터 C 그래프 다 그린 거죠? 운동방향 한 번만 바뀌네요. 음수에서 양수. 그렇죠? 운동방향은 항상 뭘로 본다? V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번은 운동방향에 대한 문제죠? VT를 그려놓고 보시면 돼요. VT보다 이거 미분하는 거. 2차 함수 미분하면 1차 함수. 어렵지 않죠? 네,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또 벌써 너무 쉽다고 대충 보는 친구들이 몇 생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빛만 보면 알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전에는 그런 눈빛을 보고도 아 원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으니까 그냥 뭐 보고 있는 거겠지 믿었는데 어쨌든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던 친구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겨울방학 때 속도가 속도 부분 이제 겨울방학 때예요. 여름방학 때 말고 여름방학 때 속도가 속도 부분 제가 시험 문제 뺐거든요. 겨울방학 때 속도가 속도 부분 진짜 탈탈 틀렸었거든요. 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속도가 속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더 훨씬 더 본인 실력으로 최대한 풀고 한 절반 만약에 문제 풀어왔는데 절반 넘게 썰렸어? 아 그거 다 질문해야죠. 어떻게 돼?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거 틀리는 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네. 986번이에요. 이번엔 속도 그래프네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확인하시고 먼저 그래프가 y가 v래, t래. 근데 자 v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가 b, a, d, c 여기가 t네요. 네, 되었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모르면 볼게요. t가 a일 때 가속도는 0이다.
P가 A일 때 여기거든요. 가속도는 또 V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 V 그래프의 순간 변화율이 A겠죠? 네, A에서의 순간 변화율 0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기억분 맞았죠? 그쵸?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속도 그래프의 순간 변화율을 보면 되겠네요. 미분계수, 적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B번 A부터 C까지 P점의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맞죠? A부터 C까지는 이 그래프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들이 몽땅 다 양수죠. 가속도 양수니까 양의 값이 맞네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P는 B와 D일 때거든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죠? 왜냐면은 자 B점일 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네요. 운동 방향 바뀌었죠? B점일 때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운동 방향 바뀌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입니다. 네, 위치의 부호 아니에요. 가속도의 부호 아니에요. 속도의 부호만 운동 방향이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쌤,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가속도가 예를 들어 1m/s 제곱이면 자, 어떤 느낌이에요? 점점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도가 몇 초 1씩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1의 속도, 그 다음 2의 속도, 그 다음 3의 속도로 빨라지는 게 가속도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지 않냐? 가속도가 플러스면 아닙니다. 자, 왼쪽으로 마이너스 10m/s로 가는 속도가 있다 칩시다. 일로 쭉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왼쪽으로 10이었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9, 그 다음에 8 줄어드는 것도 가속도가 1이에요. 플러스 1씩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더라도 가속도는 양수일 수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동 방향은 위치도 아니고 가속도도 아닌 속도의 부호입니다. 그죠? 자, 986번이었고요. 988번부터가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들이에요. 아마 순서대로 길이랑 넓이랑 부피로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마프를 구성했을 것 같은데 변화율에 대한 거. 제가 이 변화율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변화율이란 뭐냐? 오늘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변화율과 똑같은 지표가 여기 단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민아 뭐라 그랬어? 2단원에서요. 기억이 났는데 여기 단원에서 뭐라 했죠? 아니야, 속도.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는 평균 속도로, 그렇죠? 순간 변화율이 여기서 순간 속도로. 그러니까 변화율과 속도는 같은 건데 성민이 말대로 변화율이나 속도나 모두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기울기라는 건 다시 한번 정역분의 정역의 변화량분의 치역의 변화량이잖아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미분이거든요. 미분. 그러니까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변화율은 미분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야, t가 x가 0에서부터 x가 3까지 변화율을 구해줘. 이러면 평균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정역의 구간을 주면 평균 변화율이죠. 하지만 야, x가 2일 때 변화율 구해줘. 그러면 딱 그 점이니까 순간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 미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문제가 이렇게 돼요. 잠깐만. 그 전에 이 얘기만 설명하자. 자, 근데 이게 미분하라는 얘기인데, 즉 봐봐. x는 2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해줘. 그럼 미분하라는 뜻인데, 미분하고 x에 2를 대입하라는 뜻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생략된 게 뭐냐면 사실 x에 대해 미분하라는 게 이 앞에는 x에 대해라는 게 생략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정확히는 정의역에 대해 미분해줘라는 뜻이에요. 모든 미분은 정의역에 대해 미분하는 겁니다. 모든 미분은.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앞전에 속도 들어오기 전까지의 정의역은 대부분 x가 담당했으니까 x에 대해 미분했죠. 그래서 보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어요. 미분해봐 라고 하는 게 사실 x에 대해 미분해봐 라는 뜻이거든요. 정의역에 대해 미분해봐. 정의역 x니까 미분하면 x에 대해 미분하죠. 나머지 뭐 3이나 이런 거 상수 취급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보세요. 자, x에 대해 미분하라 그러니까 a, b 상수 취급해서 x에 대해 미분하시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는 주 정의역이 누구예요? t죠. 시각이죠. 정의역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단원에서 변화율을 구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에 대해 미분해야 돼요?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의역에 대해 미분하라는 뜻이거든요. 변화율 구하라는 게, 순간 변화율 구하라는 게. 근데 그 정의역이 항상 x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맨날 생략하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단원의 주 정의역은 t니까 t에 대해 미분할 겁니다. 마침 문제에서도 제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문제에서도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봐, t에 대해 미분해봐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문제도 그냥 대놓고 야 변화율만 구해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을 해볼까요? 어떤 물체가 시각 t에 대하여 길이 l이 이거일 때 t는 3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봐 이러죠? 그러니까 t는 3에서의 길이의 t에 대한 변화율을 구해봐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정의역이 t인 거 알고 있지?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대표 문제를 98번에 988번을 풀지 않고 89번을 풀 거예요. 89번을 풀어야 여러분들이 90번도 할 수 있는 거고 합니다. 자, 이 문제 너무 유명한 가로등 문제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89번 한다는 얘기죠. 왕중요라고 써져 있네요. 왕중요해요. 자,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있대요. 사람 키가 180 정도 좋니? 1.8m 180 맞죠? 사람이 이렇게 있대요. 걸어가고 있어요. 볼게요. 근데 이것도 또 물리적인 현상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빛이요. 점광원은요. 빛이 사방으로 뻗습니다. 사방으로 뻗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구과학 배울 때 태양도 역시 점이잖아요. 우주 입장에서 보면은 빛이 사방으로 뻗는데 나중에 이제 기하 배울 때 정사형을 배우시면은 정사형은 그림자니까 빛이 들리거든요. 자, 보세요. 태양에서 오는 빛은요, 우리가 사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오는 빛은 무조건 일자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로.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몇 친구들이 또 흥미를 잃어서 너무 답답해. 이 얘기 계속 하는 거 너무 답답해. 근데 중요한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대충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애들이 그래서 너무 답답해. 힘들다. 자, 봐봐. 그래서 집중해. 어차피 내가 그게 누군지 톡 찍어서 얘기하지 않잖아. 창피할 거니까. 나가 보통 반응이 되니까 봐봐. 태양도 전방원이거든 우주 입장에서. 근데 왜 예를 들어 정사형 문제가 이런 거야. 자, 봐봐. 물체를 땅이 있으면은 물체를 비스듬히 세워 막대기를. 그런 다음에 빛이 이렇게 태양에서는 태양빛은 하늘에서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온다 치면은 이 물체의 그림자는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잖아. 빛이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그치? 근데 이때는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일자라고 봐봐. 평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평면에서. 근데 이 문제는 가로등 문제는 빛이 평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뻗는 걸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사방으로 뻗다가 하필이면은 이렇게 뻗는 빛이 사람의 머리를 간신히 통과하는 이런 빛이 있거든. 자, 이 빛이 있으면은 봐봐. 이 빛이 있으면 자, 나머지 빛은 사람한테 막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여기는 빛이 닿을 수가 없잖아. 막혀서.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왜 가로등 문제는 사방으로 빛이 뻗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기하에서 배울 정사형 문제는 빛이 평면으로 오는 걸까? 이런 것 때문이야. 봐봐. 자, 태양 입장에서 지구는 무만해. 태양은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얘가 전방원이라 하더라도 일자로 보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다 수학에서 필요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고, 이 가로등 문제는 사방으로 빛이 뻗는다. 이고 정사형 문제 나중에 만나시면은 이거는 빛이 평면으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태양 입장에서 지구는 점에 불과하니까 그런 설명을 또 학교에서 존나 안 해주거든요. 네, 해주는 게 맞는데 어찌되었대. 자, 이 문제의 전광원, 광원이 뭐예요? 그 빛의 원천이죠. 광원, 그렇죠? 자, 빛을 내는 원천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사방으로 뻗는데, 자, 이때 그림자가 생기죠. 잘 들어보세요. 여기 문제는 두 가지를 냅니다. 겨울방학 때도 했지만 뭐 까먹었을 거니까 그림자의 길이거나 그림자의 끝의 길이, 운동, 속도, 운동 이렇게 두 가지를 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개 뭔 차이냐? 잘 들어보세요. 그림자의 길이는 이 사람으로부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그림자의 길이에요. 1번 그림자의 진짜 길이 뭐 어렵지 않죠? 잘 들어보세요. 그림자 끝에 뭐 운동을 물어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그림자의 이 끝까지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989번하고 990번이 그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써보시고. 네, 두 가지를 보실 거예요. 키가 180이라니 부럽다. 근데 이게 얼굴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몇 등신이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4등신. 이런 것도 별로 안 부럽지. 네. 자, 한번 볼까요? 잠깐만, 4등신. 84로 나오면 얼마야? 45. 50등 시작하면 이런. 네, 그 밑에 여학생도 다를 바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써볼게요. 자, 989번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죠. 그럼 이 파란색의 변화율을 찾으시면 돼요. 변화율 뭐죠? 미분값인 거죠. 자, 보세요. 파란색을 그러면 시각에 대해 식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t라고 표현해야 돼요. 봐보세요. 위에 988번 보세요. 어떤 물체의 길이가 n이 t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의 길이도 t 어쩌고저쩌고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분하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변화를 구하는 방식인데, 하여튼 989번은 파란색을 t에 대해 표현하면 돼요. 근데 990번을 볼게요. 그림자의 앞끝에 움직이는 속도래요. 그림자의 이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는 건 이 길이를 t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또 문제 잘 읽어보시면 그림자 끝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90번에서. 표시하세요. 속도에 동그라미 치시고,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할 때 속도 동그라미 하시고 90번. 자, 89번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죠. 변화율 동그라미 치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얘네 둘 똑같은 말이라고요. 여기서 변화율을 구하라는 건 기울기 구하라는 건데, 이 단원에서는 속도가 그 변화율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89번, 90번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용어를 모르면 이제 틀리겠죠, 그렇죠? 용어를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발 이번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이 얘기는 아마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계속 하고 있겠지, 지겹게도. 근데 자꾸 상기시켜야지, 너네 듣기 싫어도. 원래 가끔은 불편할 때도 있어야 잘하는 거니까. 막 듣기 싫은 거나 하기 싫은 거 회피하고 이렇게만 있다가는 결국 안 되거든. 좀만 참아봐. 웬만하면 나도 잘 안 하려고 할 건데, 그래도 아예 안 하진 않을 거야. 원래 여학생들한테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지. 일단 욕 먹더라도 너네가 싫어하게 되더라도 성적은 나오게 만들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니네가 어떻게 할지 너네가 선택해라. 알았지? 자, 어쨌든 그림자의 끝이랑 길이는 구별하시고요. 89번을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파란색 부분을 t에 대해 표현할 건데, 그림자의 길이 문제니까 표현을 할 건데, 근데 자,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닮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단원들이 대부분 닮음이죠. 자,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닮음입니다. 누가 봐도. 그쵸? 직각삼각형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길이를 잠깐 뭐라고 할까요? x, 싫어. a라고 할게요. 자, 이 길이 뭐래요? 180? 1.8이라고 하자. 자, 이 길이 4.5래요. 자, 우리가 비례식을 세워볼게요. 자, 어떻게 세우면 되는가? 자, 이 아이가 사람인데 이 막대기가 가로등으로부터 매초 1.2의 속도로 걸어간대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야, 1초 갔으면 1.2m, 2초면 2.4m, 3초면 3.6m 맞겠네? 1초당 1.2m니까. 야, 그럼 t초면은 1.2t m 같겠지. 그치? 이 거리가 t초 갔을 때 거리지. 이것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사실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아, 이 아이가 매초 1.2m 걸어갔네 라고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그러면은 t초 후에는 1.2t 거리겠구나. 자, a를 t에 대해 표현해 볼까요? 비례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4.5 대 1.8은 9대 2야? 9대 2는 그죠? 9대 2 아니에요? 9대 2 아니고 5대 2죠. 네, 5대 2는 자, 이거 대 이거죠? 그쵸? 큰 놈 대 작은 놈은 큰 놈 밑변 대 작은 놈 밑변이겠죠? 그러니까 1.2t 더하기 a 대 a겠죠? 그쵸? 정리해볼게요. 2.4t 더하기 2a는 5a더라. 자, 그러면은 3a가 2.4t더라. a는 0.8t더라. 다 나왔네요. 아, a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t에 대해 썼네요. 그쵸? t에 대해 썼고, 그 다음 뭐 하래요? 이 길이의 변화를 구하라고요? 그럼 이 길이가 0.8t인데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0.8이네요. 그냥 끝났죠? 0.8입니다. 네, 변화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0.8. 이런 거죠. 자, 사람이 걸어간 이 거리를 t에 대해 먼저 표현해줘야 나머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되었죠? 그럼 990번을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990번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해보시면 되겠고 992번 하겠습니다. 잔잔합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일어나는데요. 가장 바깥쪽의 원의 반지름 길이가 매초 3cm의 비율로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떨어뜨리면 여기 호수라고 쳤을 때 동심원이 점점 퍼져나갈 건데, 이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초당 3이니까 t초 후에는 3t가 되었겠죠? 반지름 길이가 1초당 3씩 커지니까 t초 후에 3t가 되었겠네요. 그쵸?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3초 후에, 즉 t가 3일 때 제일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변화율 다시 하면 뭐라고요? 정의역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 문제에서의 변화율은, 이 문제에서의 정의역은 t죠. 그러니까 넓이 구한 다음에 t에 대해 미분하는 뜻입니다. 이 친구 넓이 얼마예요? 9t의 제곱 파이죠. 그쵸? 자, 이게 넓이가 나왔죠? 넓이 st 미분하시라고요. t에 대해 정의역에 대해 18파이 t죠. 그쵸? S'이 18파이 t죠. 언제에서의 변화율? 그러니까 언제에서의 미분값? 3초에서의 미분값이죠. 3대2 하면 되겠죠. 54파이죠.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어렵지 않겠죠? 993번도 사실 어렵진 않은데 도형이니까 잘 해보세요. 자, 997번 할게요. 풍선 나왔네요, 드디어. 네. 997번은 처음에 풀게 하면요, 틀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997번.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습니다. 구 모양의 풍선이래요. 그러니까 완전 동그라미라는 거죠. 그런 풍선이 있대요. 이 풍선이 자 원래 2cm가 있는데 이게 좀 키포인트고요. 자 공기를 집어넣으니까 몇 초 1cm씩 늘어난대요. 야 그러면은 자 이 풍선에 반지름 이제 공기를 집어넣고 있는 이 풍선 t초 후에는 반지름이 얼마일까? 서준 얼마일까? 2 플러스 t. 자 들어보세요. 반지름이 t가 아니에요. 엥? 몇 초 1씩 늘어난다며. 그럼 t초 후에는 t만큼 반지름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 문제가 틀리게 있죠. 원래 2cm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원래 2cm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t가 더 늘어납니다. 오늘 그래도 서진이가 집중을 잘 해주고 있네요. 네. 잘했다고. 네, 뭐 좋은 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그러니까 바람을 넣고 있을 때 구의 현재, 바람을 넣고 있을 때 t초 후의 반지름은 원래 2에다가 t만큼 늘었죠. 이게 반지름이죠. 자, 구의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피를 구할 거니까 부피 모르는 친구 있나요? VT는 3 자, 반지름이 R일 때 부피 얼마니?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부피, 구의 부피 됐죠? 건널비는 얼마야? 구의 건널비 예서야 구의 건널비 뭐야? 맞아요 4파이 R 제곱 네. 이거죠. 사실 좀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리자면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둘 중 하나만 외워도 금방 나오는 답인데 자 부피를 미분하면 건널비가 나와요. 미분하면 건널비 나오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외워놓으시고 적분과 미분 관계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예,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혹시 문제 풀다 헷갈리시더라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대학교 때는 이제 리만 적분 말고도 다른 적분도 배우거든요. 다른 적분, 구에 대한 적분을 할 때 아시게 돼요. 자 어찌되었든 나왔어요. 부피가 이거니까 잠깐만 그럼 여기서의 부피는 3분의 4파이에다가 반지름이 이거라며 이거의 세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자 부피 변화율을 구하랬으니까 부피를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면 4파이에 2 플러스 t의 제곱이겠죠? 네, 속미분해도 네, 1이 나오니까 그쵸? 자 근데 t 값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t가 6이 아니에요. t가 6이 아니라 이 반지름 길이가 6이 됐을 때를 구해달라 했죠. 잘 들어보세요. 정의역이 t니까 우리는 정의역을 구해야 되겠죠. t를. 자 반지름이 6cm가 됐을 때 t는 얼마? 언제예요? 4초 후겠죠? 4초일 때를 대입하면 되겠는 거죠. 정답입니다. 이거 좀 아쉬운데? 일단 숙제가 999번까지만 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도 하셔야 되거든요. 부정적분에 대한 설명을 원래 학원에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번에 기말고사 너무 빨리 가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문제는 좀 많이 있고 얘들아 부정적분 좀 내야 될 것 같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부정적분을 일단 조금만 풀어와봐. 내가 다음 시간에 어쨌든 다 풀어주면서 한 번 더 설명해줄게.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근데 모르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분을 할 줄 알 거니까 한번 풀어오는데 봐봐. 일단 우리 999번이 999번까지 풀어오시고 엔드 1024번부터 잠깐만요. 그걸 위해서 999면은 48문제요? 48문제에다가 1024부터 잠깐만요. 1024부터
1065까지는 할만하실 것 같아요. 유형을 보고 보는 거라서 제가 하나도 모르겠으면 하나도 모른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유형 전체를 다 체크하셔도 돼요. 알았죠? 어차피 해드리긴 할 건데, 네. 그래도 한 번 여름방학 때 했던 거니까 1065번이었죠 방금. 1065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48문제네. 48문제에 42문제니까 90문제네요. 그렇죠? 네. 90문제를 수요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속도감도랑 여기라서 최대한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뭐냐 예서야 너 그거 마플 내가 어차피 맨 뒤에 정답까지 프린트 해준 거거든? 알고 있어? 참 봐봐. 정답까지 해준 거니까 풀고 채점해요. 해줘도 정답까지 있니? 없어? 정답 해줄게. 알았지? 자, 수고하셨어요. 가시면 돼요. 데일리 테스트는 네 문제 안 넘게 낼게요. 항상 아시겠죠? 많이 안 내서 여러분들 그걸로 힘들지 않게 할게요. 네 문제가 넘을 때는 미리 사과하고 낼게요. 알았죠? 중요한 문제가 많으면 해야 되니까 고생하셨어요.